8월 21일 화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뉴스 브리핑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어떤 분들, 어려운 분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실업급여도 좀 올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일당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실업급여가 좀 올랐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문정권이 하는 방침이 옳겠지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실업급여 액수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가 3조 8,767억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3조 1,000억보다 5천억 이상 많고 실업급여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기간 지출액으로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실업급여만 6조 6천억, 한 7조가량이 지출될 거다. 그래서 요 몇 년 전에는 2조 원대의 실업급여가 있었는데 지금 실업급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전체 GDP 수준이나 그 다음에 이 명목 GDP, 1인당 GNP 이런 수준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의 사는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담세율, 즉 세금이나 여기에는 사회보험료를 다 포함을 해서 20%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런 20% 초반대 수준의 담세율로 과연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전체의 국가 경제 수준으로 봐서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신이 수혜받는 입장에서 보면 문정권의 그런 부분이 옳을 수도 있다고 보일 거라고 봅니다. 또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인정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전체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서로 간의 견해차가 있다면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모든 분, 즉 자영업을 대표하시는 분 이런 부분들과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상투적인 기득권의 입장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수 진영에서 하는 기득권적 입장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문재인이 고용 개선에 경제팀 직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을 보면 문 대통령이 김동연과 장하성 이 둘을 요즘 묶어서 김앤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김앤장을 겨냥해서 고용에 직을 걸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쫄병들 보고 고용에 직을 걸으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주장해왔던 방향이 옳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고 있어요. 물론 소득주도 성장에 담겨있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좀 걱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요 이 악랄한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는 다 처음에는 애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문제는 그 약자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이데올로기가 가면 갈수록 아집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 아집이 거의 파쇼 체제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소련이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의 한마디로 천국,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갖다가 이렇게 지향한다라는 명문하에 수천만 명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소련의 실체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정에서 출발했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자리 재정을 늘리라고 쪼아붙이고 있어요. 쫄병들 보고 너네들 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등 직을 걸어라 했어요. 그런데 일자리 재정을 늘리라 했는데 한국 규모에서 2년간에 54조를 일자리 예산으로 썼다고 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쓴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세금을 무차별로 걷어들이면서 박근혜 정권 때부터 세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을 욕을 해도 박 정권이 만들어 놓고 쌓아 놓고 간 세금을 원도 한도 없이 쓰고 간 겁니다. 그렇게 보면 박 정권은 뭐 하려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을 걷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 안 걷어도 정권 운영하는데 세금에 크게 구멍이 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사회적 약자 계층이 많은 담배값을 올려서 그들에게 또 세금을 거두려 했을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보고 과거에 어떤 일을 무슨 고백하라, 자백하라, 반성하라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정권이 올해 지금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자영업 매출이 12%가 줄었다. 폐업이 올해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자, 이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중산층이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니까 이런 것이지 꼭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악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빚내서 자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뛰어들어서 임금 착취형 자영업을 하니까 이런 것이지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얼마 전까지 최저임금이 7.5불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GDP 격차를 1인당 GNP 격차를 감안하면 미국의 최저임금과 한국의 문정권 이전의 최저임금이 제가 볼 때는 그 나라 경제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부분입니다.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한계 산업이 많이 있죠. 특히 한국이 멕시코, 터키 등과 더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이런 한계 선상에 있는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버티어 오다가 왜 올 2월부터 집중적으로 망해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은 수치가, 통계가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영업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그야말로 자신의 임금을 따먹는, 내가 어디 가서 부부간에 노동을 하면 합쳐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벌 걸 자영업을 해서 한 400, 500 버는 거고 그러다가 500 조금 더 벌게 되면 너무 일이 붙여서 사람 하나 더 얻다가 이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 하나 두는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이 최종적으로 이 임계점을 넘어설게 만드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소주잔 같은데 물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표면 장력 때문에 이 표면보다 물이 더 올라가도 안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서 마지막 방울을 떨어뜨리면 물이 밖으로 넘쳐납니다. 자, 원래 대한민국의 자영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준의 표면 장력 정도로 버텨왔는데 거기에 한 방울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폐망의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결정타를 가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곳곳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죽어나고 있다.
7천만 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폐업하면 3천만 원도 못 건진다. 폐업 컨설팅이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50대의 편의점 창업이 31%로 최고 수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몇 년 버티다가 60대에 문 닫고 일용직으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날리는 식으로 끝이 나는 일이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대의 폐업률이 제일 높다. 그 다음이 50대고 그 다음이 30대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한계 선상에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을 쓸어버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문정권이 현명하다면 우리가 다 저지른 부분이 아닌데 공연히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우리 때 다 망하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책임을 져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 구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것을 인위적인 장벽을 쌓아서 최저임금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본에 그러면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느냐? 일본이 올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을,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2019년 최저임금이겠죠. 8,9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최저임금 8,500원보다 3% 올려서 26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400원 올란 겁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에는 8,500원을 받다가 내년에 2019년에는 8,900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올해 일본이 8,500원, 한국이 7,530원인데 한국은 10.9%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이 8,350원, 일본이 8,900원. 이제 2020년에 가면 한국이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더 높아지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자,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이 경제력의 격차가 몇 배쯤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 일본 간의 이 GDP의 격차는 한국이 1.9, 일본이 6.3.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이 2라 해도 3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1.9니까 일본이 한국보다는 한 3.2배 정도 더 큰 규모고, 1인당 GDP의 격차도 지난해 2017년에 9,671달러, 즉 일본이 한국보다는 한 25% 이상 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거의 4만 달러가 조금 이렇게 넘는 수준이고 한국은 3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7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1인당 GDP 등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일본의 한 75% 수준의 이 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일본의 최저임금이 8,500원이다. 그러면 이 8,500원에서 이것보다는 한 2,100원 정도 싼 6,400원 안팎이 한국의 이 올해의 최저임금이 되어야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나라, 양 나라 간의 경제적인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져야 버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운용되면 그것은 정부가 아무리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문재인이 고용에 직을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서 보다 심각한 부분은요, 본인 스스로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요. 이걸 손을 잘못 대면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주 뒤섞여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이 불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중히 손을 대는 모양새를 보여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정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채 그냥 자신들이 생각해오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 후유증이나 앞으로 진행될 방향,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문재인을 떠받치는 이 정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민주당이나 정권의 핵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고용위기가 자기들 잘못이 아니래요.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에 일어난 부작용이다라고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리 대표하다가 집에 갈 날이 됐다 하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산업구조 개선을 소홀해서 경제 기초 체질이 약해지며 고용위기가 온 거다 했는데 그러면 너들이 집권해서 산업구조 개선의 핵심이 뭐예요? 노동개혁이잖아요. 노동개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좀비 기업들, 돈을 벌지 못하고 은행에서 대출 얻어서 이자만큼도 벌이지 못하는 문을 닫아야 될 기업들을 너네들이 정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이 들어서고 1년 4개월에 지금 돼 가는데 이 정권에서 단 한 번이라도 노동개혁이나 기업 구조개혁을 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골치 아프고 여기저기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은 아예 하지 말고 돈 풀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따자라는 게 이 정권의 방침 아니었습니까? 돈 풀어서 하는 거는요. 아무나 시켜도 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냥 전문적으로 밥만 먹고 숫자만 맞추는 공무원들이 갖고 온 데다가 이 돈 저기 줘라는 이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자는 지난 10년간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더 고착되었다. 자, 신자유주의가 전적으로 이 원인일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다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가 완전히 거부하고 다시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을 드러내었을 망정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세계 경제의 이 조류를 탓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것은 반신자유주의를 택하는 것이냐.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하는 것이 반신자유주의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좀비 기업들이 수십만 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노동이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면서 임금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두는 것이 그것이 계획경제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만 신자유주의를 들이밀어서 신자유주의만 갖다 밀면 모든 것이 욕을 처먹는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이것도 이념에 의한 일종의 심각한 폐해 현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채우고 재정 역할을 포기했다. 자, 재정 건전성, 즉 빚을 안 지고 적정하게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춘다고 하면서 재정을 가지고 풀어서 이
고용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을 안 했다. 그래서 우리는 원도 끝도 없이 빚지더라도 양잿물이라도 우선 마시고 보자는 식으로 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또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살린다고 27조 쏟아붓는 바람에 다른 산업에 투여할 재정 투자가 약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면 너희들이 태양광 한다고 거기에 쏟아붓는 바람에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그리고 석탄 수입하고 LNG 수입한다고 난리치는 바람에 5년이면 수십조가 날아가 버려서 자연만 훼손하고 나라 경제 망쳤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똑같은 형태로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봅니다. 이 정권 물러가고 난 뒤에 태양광 원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큰 문제가 되게 돼 있고 석탄 수입도 문제가 되게 돼 있죠. 박영선,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못해 이제 4차 산업혁명까지 등장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요. 거기에 따라가면 한국의 앞장선 첨단 리더 기업은 돈을 좀 벌 수 있겠지만은 4차 산업혁명을 따라간다고 그 기업이 돈을 벌었다고 그것이 고용 창출이나 대한민국 전체의 GDP를 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들 다수가 잘 사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가면 대갈수록 일자리는 점점 더 없어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초소득, 기본소득을 주자. 왜? 저거가 이런 식으로 다 해먹으면 일자리는 없어질 거니까 이제 요건 다 처먹을 거니까 그런 기업들에서 오너들이 의식이 있는 양 하는 소리가 뭐예요? 기본소득을 주자. 1인당 100만 원씩 주자. 왜? 지 돈으로 다 줄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세금만 좀 낼게. 이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일자리 문제의 대안인 것처럼 이렇게 멍청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금 하는 소리를 보면 이런 여론의 불만을 야당 탓, 지난 정권 탓을 다 떠넘기고 또 지난 정권의 비리 탓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와중에 장하성이 김동연이가 서로 뜻이 어긋난다라는 부분을 보도하는 언론에 어떻게 단어까지 똑같이 써서 뺏기듯이 이야기하느냐, 너네들 짜고 그러냐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문재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권력을 잡았으면 이제는 1년이 넘었으면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지난 정권 탓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정권 탓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질한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지난 정권이 어지럽게 만든 것을 내가 수습하겠다라는 의지까지 포함해서 표를 찍어준 부분입니다. 자, 퇴임 다 되어서도 지난 정권 탓을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지난 정권의 어지러운 문제도 있을지 몰라도 너네들이 들어서서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이니 정규직이니 하면서 어지럽게 만들고 정작 손을 대야 될 부분을 노동개혁 같은 부분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는요, 밑에 사람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만주에 마적단이나 하는 거예요. 북한이나 하는 거고요. 북한이 김정일 때 한 10년쯤 됐습니까? 화폐개혁을 해가지고 돈을 싹 걷어들어서 북한의 경제를 이렇게 통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자꾸 북한의 중앙집중 경제가 무너져 가니까 그런 시도를 했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대실패로 끝나면서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되자 그 화폐개혁을 주도했던 친구를 총살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화폐개혁을 할 때 북한이 누가 했겠어요? 김정일이가 했죠. 지가 지시해서 김정일이 지시가 있지 않고 북한 같은 사회에서 화폐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되니까 쫄병 총살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지금 고용과 관련해서 직을 걸으라고 하는 부분은요, 저는 좀 정말 비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직을 건다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은 인터넷 은행인이 원격 의료 같은 부분을 갖다가 내걸면서 이것이 아무런 일자리를 없애면 없애지, 기존의 은행의 일자리를 없애고 기존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일자리를 없애는 건데 이것을 구조개혁이라면서 자기 입으로 시간 날 때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멍청한 한국당이 동의한다 해서 이것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직을 걸으라. 지금 직 거는 부분에요. 장하성이는 벌써 목이 달아나도 한 100번쯤은 목이 잘렸어야 되고 김동연이도 한 10번은 잘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뻔뻔함도 대단하지만은 이제 문재인이 벌써 정리해야 될 사람을 정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자기가 가져온 잘못된 정책 기조 이런 것을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서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은 것이냐. 이제부터는 전부 문재인의 잘못이다. 벌써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벌써 소득주도 성장이니 공정경제니 하는 부분에서 어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문재인은 공정경제를 말하면서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입국장에 면세점 만들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입국장에 면세점 만들어주자는 것은 부패한 보수 정권이 잘못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을 해온 사람들이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혁신성장의 과제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격 의료하고 인터넷 은행의 일자리를 줄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게 공정경제입니까? 자, 대한민국에 알만한 사람은 원격 의료를 누구 때문에 하는 건지 다 알고 있고 인터넷 은행을 누구 때문에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해주는 것이 공정경제라고 봅니까? 제목하고 완전히 다른 사기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장본인이 문재인 당신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안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대통령직을 걸어야지 지금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냐죠. 그 쫄병들이 당신이 이런 공정경제라고 사기치고 있는 사기경제, 더 나아가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성장론. 성장은 안 됩니다. 제목을 그래도 사기에 안 가깝게 붙이려면 소득주도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기라고 해야 되죠. 소득주도 성장은 개뿔. 그래, 이런 사기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밀어붙이면서 그러면서 그 대상인 젊은이들에게 박수를 좀 받을 거라고 표 좀 받을 거라고 밀어붙이면서 쫄병들 탓을 해요. 자, 이거는 경제가 앞으로 더 무너질 겁니다. 이 사람도 수습 안 되는 거 내가 장담을 해요. 수습만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져 가면 김영삼 때 IMF가 왔듯이 이 정권이 이 무너지는 경제로 인해서 가계부채로 인해서 수습이 불가능한 은행의 위기까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에 또 치명타를 가할 짓거리들을 외교 안보에서 끌고 들어올 거예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직을 걸으라 그래요? 문재인 스스로 앞으로 6개월 안에, 1년도 길어요. 6개월 안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직을 걸고 그리고 모든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물러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권은요, 한마디로 방향이 잘못됐는데 제일 무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알아요? 무식한 놈이 신념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식한 놈은 신념이 없어야 됩니다. 무식한 놈이 신념을 가질 때 세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다 망하게 만들죠. 자,
문재인 시대에 드디어 세상이 바뀔 것 같습니다.